집중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네 번의 세션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위원회와 발제자들이 좀 정리하셔서 우리 그 회중들과 청중들과 함께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먼저 있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각 위원회별로 과제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 그 회중들이, 청중들이 각각의 제안에 대해서 혹은 각 위원회의 과제에 대해서 어떤 제안할 부분들 혹은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그래서 각 위원회가 그동안에 토론됐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집중하고 모아서 앞으로 회기, 총회 또 위원회의 사역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총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우리 모임분들이 열기를 가지고 모임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속해 있는 노예와 또 위원회에서 이것을 실현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이 30분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는 45분 정도 해서 11시 15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폐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와 오늘 우리가 논의된 내용들 가운데서 좀 우리 통합 선교정책협의회였기 때문에 그 선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제안되어진 내용들 이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아마 각 위원회의 그 위원장님 혹은 그 발제자들에게 이미 좀 부탁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오셔서 정리해 주실 겸 또 환기시켜 주시고 또 강조하실 내용들 또 발제자들이 발제하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션 1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이 선교 영역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아무래도 그 1번 세션에서 되어졌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하는 시간이 되면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선교위원회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이주영 목사님도 주제 발제 하셨는데, 네, 마이크를 좀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첫 번째 발제는 협의회는 모든 것을 함께 다듬어가고 지혜를 모아가고 그래서 소기하고 논의하는 어떤 기구로서의 교회의 개념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고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 왔고 또 실예가 도시와 마을 목회, 농촌에서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도 가장 핫한 주제였던 목회자 기본 소득에 관한 내용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에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큰 내용으로 보면 자꾸 뭔가 생활이 보장이 되고 하면 할수록 도전의식이 약화되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목회라는 게 생존은 투쟁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게 과연 이 시대에 사실 유럽에서 노동은 복지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가면서 또 이것이 현재 시대 정신이고
그래서 현재의 교회 다이나믹스의 실제 내용이 생존 투쟁, 무한 경쟁 이것에 내맡겨질 것인지에 대한 쪽.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은 아마 또 실이 불가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나 정당성 혹은 당위성만이 아니라 목회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보장이 안 되면 이게 후세대 목회자의 수급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수련생들의 수련회 가보면 주제가 다 그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냐. 이제 옛날처럼 개척해가며 막 소명을 일구어가며 하는, 이건 어른들은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도 그거 참 감동이 되긴 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교회의 어떤 쇠퇴의 속도가 최소한 늦춰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위원회에서는 이 문제, 현재 가장 구체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의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논리도 개발하고, 또 단순히 목표만을 저 위에, 이쪽 공산사회라는 건 제가 좀 반대합니다. 원시 공산사회라는 말은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한 건데,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해가는 그 과정의 절차에 일단 어떤 단계별 실현 가능한 안들을 만들어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네, 선교위원회 과제를 목사님 지금은 각 위원회별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금 그 세션에서 논의됐던 것들의 종합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각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우리 교단의 그 사회 선교를 맡고 있는 네 위원회가 서로 그 과제들을 공유하고 서로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잠깐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교회 복음에 근거한 교회 공교회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그 선교위원회의 과제로 삼고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인물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최영 목사님.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우리가 어떤 결의문을 채택한다기보다도 이 자리에서 제안됐던 모든 과제들을 좀 명기해두고 우리가 과제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개별적으로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대목도 있긴 하지만은 제안됐던 과제들은 쭉 명기해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발제했고 논의의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까지 뭐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인종주의적 혐오의 극복과 이주민 난민 보장, 소수자 권리 보장,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 인권 보장, 군종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국제적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연대,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특별히 생태 정의를 이루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겠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교회와 사회위원회 논의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잘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위원회에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훈상 목사님 마이크를 좀. 우리 한반도에 서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평화 통일이라고 고백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평화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평화정의라는 세계교회가 합의한 선교의 과제를 특히 한국교회를 추동해가는 기장교회가 앞장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만에 통합선교정책협의를 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할 때는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각 위원회와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협의회가 됐다면 이렇게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통합을 하는 것은 교회는 늘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사회선교는 늘 교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듯이 사회선교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시행하게 될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논의해 앞으로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회선교를 감당해야 될 주체로서의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 정말 정밀하게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통일위원회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현실을 직시하고 또 대안들을 고민해 나가고 어제도 계속해서 이야기된 거지만 복음의 핵심 또 매력적인 그런 그 교회의 매력을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은 좀 어느 한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 기장 교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좀 정리해 주시면 이혜선 목사님 마이크를 좀. 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나왔던 이야기가 모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홍려한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기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막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왔던 이야기를 모두 다 정리해야 하는 건지 사실은 그 양성평등위원회가요 저는 이름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데 성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성정의가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위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청년들 그리고 교역자들도 30대, 40대 그룹의 그 교역자들 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총회 결의기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꼭 총대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각 지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 또 부목사들이 이제 여성으로 참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요즘 부부 목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신대원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에게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정했습니다. 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하셨던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아무튼 저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전통적인 교회 목회를 쭉 해왔고 그래서 이런 그 양성평등위원회의 사역에서 좀 거리가 멀었던 죄송합니다만 그런 그 감각이 있었는데 참여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그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냥 어떤 공평을 넘어서서 그 우리 여자 교역자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의 그 권리를 그 보장하고 또 위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제안들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활동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고 교회도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그것을 보완하는 일에 굉장히 게으르고 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총회에 참여하고 젊은이들이 교회 총회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에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이고 굉장히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화된 사회에 교회가 적응하자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하면서 사실은 제도적인 그런 보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어제도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오늘 모이신 분들이 좀 생각들을 좀 확산시켜 나가면서 그 총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와 또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생산적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사회자로서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별로 이렇게 논의한 것이 정리가 되었고요. 또 어제 이제 신학교육과 목사 수련생 과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혹시 어제 그 패널로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잘릴 걱정이 없는 분들 이제 얘기를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걱정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5번 보면 신학교육과 목사 수련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힘쓰기로 한다. 네, 저희가 요구하는 바이기는 한데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은 좀 아쉬움이 들어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목사 후보생들이 요청한 것은 교육 환경 개선, 그러니까 도서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 개선, 목회 실습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학제도 개선, 이렇게 3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수련생으로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목사 수련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인데요. 평가 기준을 검토해달라는 것과 시행세칙 4조 3항에 있는 전도사를 전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이렇게였습니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예, 지금 얘기된 것은 더 자세하게 정리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오세훈 목사님 얘기하시죠. 어제 사회자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저녁 때 이제 섹션의 제목이 미래 세대, 미래 담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 많이 하시는데, 물론 미래 과거 이런 말이 표현이 안 좋지만, 미래 담론 또는 미래 세대의 염려를 과거 세대가 모여서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염려하는 분들이 어른들이 미래 세대에 대한 대책을 계속 내놓으시는데, 사실 그 당사자들, 주체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고 직접 그거에 대한 현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더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중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된 다음에요. 저도 어제 논의에 쭉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세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에 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8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한신 들어갈 때 저희 때 생겨난 것이 뭐냐면 대학원 의무제였습니다. 그래서 85학년, 8학번까지는 신학과 4학년을 마치면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때부터 6년제로 바꿨습니다. 6년제로 신대원을 의무화시키면서 얘기했던 것이 딱 그거였습니다. 전문화된 사회에서 목회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4년 가지고 부족하니까 6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또 이제 인턴제가 생기고 그 목사 수련생 과정이 생기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도 또 똑같습니다. 더 전문화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문화 되었는가, 커리큘럼이 더 강화가 되었는가, 이건 좀 점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 수련생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약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했으면 여기 죄송합니다만 목사 수련생 과정 운영위원회에 관련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게 본래 그 설립하고 하면서 내세웠던 그런 내용들이 잘 채워지고 있나 하는 것을 일단은 좀 점검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것이 보완되어야 되면 보완되어야 되고, 아니면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젊은 목회자들이 전임하면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임하면서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목사 훈련생 과정의 평가 내용입니다. 저도 이전 사임 평가서 보면 평가 내용 하는데요. 이 평가의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수치화시켜서 평가하라는 거지, 제가 운영위원들 만나뵈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의 전임,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사역하는 이전 사임도 그거 채우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지금 대학원 나온 친구들이, 대학원 나온 목사 수련생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임할 수 있는 그런 팀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알면서 눈 감아주고 다 패스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준전임 해도 패스시켜주고 다른 일 하면서 하는데도 패스시켜주는데, 그렇다면 꼭 그렇게 전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단의 당면한 문제들을 이렇게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이제 통합선교정책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선교정책, 교단의 선교정책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토론회 과정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의 운영이라든지 혹은 그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법의 개정에 그런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따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목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제고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부부 공동사역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뭐 담임 목사 사임 때의 부목사들이 같이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통합 선교정책협의였기 때문에 좀 격가지가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다룬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든지 실행 하시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좀 전하면서, 이제 정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이런 논의의 내용 가운데서 조금 더 보충하거나 혹은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시면 뒤에 김민재 선생님이신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예, 저 지금 NCC 인권센터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기장 서울로의 소속입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 지자체나 정부나 그리고 오랫동안 세계교회와 함께 교류해온 우리 기장교단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이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젠더 저스티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저희가 그렇게 번역해서 써왔었는데요. 지금 이 언어를 계속 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사실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기장 사회 선교를 논하는 자리에서라도 성평등이란 언어를 쓰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그 웹포스터를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우리 기장교단에서 양성평등이란 언어를 쓰는 것을 제가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사실 주변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장교단은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아닙니까? 모니칸 목사님 계셨던 교단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이란 언어를 조금 성평등이라고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사회선교 정책협의회 정도에서는 조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사실은 총회에서 한번 헌의가 됐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만 속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일박 2일로 지금
내교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토크쇼와 질문 받았는데요. 전 남신도 전국연합회 회장 박환선 장로입니다. 한마디로 고민이 많고 숙제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이런 정책 협의를 하는데 교단 총무회 안 보인 게 좀 아쉽고, 또 교단의 부총회장 두 분이 안 보이고, 이런 중요한 이런 정책 협의에 정책을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많이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만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우리 장로나 목사님들 열심히 현장에서 목회하고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 박순기 목사님처럼 25년 동안 농촌 목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실까를, 이런 목회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있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우리 남신도 전국연합회 지금 미래 세대를 키우자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 예산 반영 하나도 안 해줘요. 우리 당장 사업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어제 우리 임원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문제점은 많이 나오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은데, 목회자 배출이 과연 미자립게 이렇게 많고 많이 해서 부교육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초우 개선을 과연 해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 논리인데,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해주는 거잖아요. 헌금도 안 들어오고 교회 지원합회 운영도 어려운데 이런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 함께 또 공동예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장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영성운동하고 부흥운동해서 기장을 먼저 부흥시키고, 또 나날이 다른 교단에서 보기에 또 세상 사람 보기에 기장교회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정말 사랑스러운 교단이다라는 그런 칭찬 들으면 이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다시만 목사님. 장로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사실 우리 4개 그 위원회, 선교위원회 정책협의회 하는 자리에 총회 임원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그 4개 위원회 위원들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 노회 임원들, 그리고 노회에 그 관계된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다양스러운 거, 총무에 출사표 하신 분들이 그래도 참여한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총회 관계자들 꼭 들으세요. 너무 지금 우리 총회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로 이게 제도화 될 수 있는 장치,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될 사람은 참여하고,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선교위원회 이 선교 영역이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교회별로 이 4개 위원회는 반드시 1개 위원회는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2개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개 위원회가 전국에 지금 1,500개 교회가 있다 한다면 최소한 100개 교회 정도가 결합이 되면 거기서 재원도 나오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4개 위원회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개교회주의 극복, 공교회성 회복. 이것이 가장 이제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닌가. 물론 개신교회가 결국은 개교회 중심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금 그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교회성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로님,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계속 논의된 것처럼 우리 총회와 노회와 교회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말씀. 네. 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아시죠? 앞에 앉은 사람이 먼저 기회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을 안 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셨죠? 근데 그 이전에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나신한 목사님 얼굴도 잘 아시니까 이름도 어떻게 잘 아시고 이렇게 멀리서 이름표도 안 보시고 나신한 목사님 그다음에 또 장로님 딱 하니까 이게 뭔가 나는 총회도 오지 않고 이게 이름도 없는 조그만한 이병희 목사인데 전주 소망교회 이병희 목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고쳐야 할 것들은 고쳐야 된다. 조금 말씀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다 섹트가 다 다르니까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진행하실 때는 1분만 좀 발언 주신다든지 1분 넘으면 누가 앞에서 땡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막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미루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한마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손 들었는데 그냥 뭐 일이 많아가지고 바쁘신지 그냥 우 나가시고 그래서 이게 좀 미숙한 면이 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가 좀 확실히 좀 묻고 싶습니다. 저게 타이틀에는 통합선교정책협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우리들의 그 결정이랄까 의견이랄까 이게 총회 선교 정책에 반영되는 겁니까? 학업적인 어떤 그게 있어요? 각 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죠? 아니요, 이게 이제 선교 과제입니다. 헌의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 자리의 성격이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발언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총회 선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참 섭섭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얼굴 있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좀 그 젊은 목사님들 그리고 좀 가슴에 맺힌 이런 분들이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얼굴 안다고 말이요. 이름표도 안 배우는데 말이야 이렇게 그 목사님 하니까 내가 2번이나 같이 가니까 이 허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매우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앞으로는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좀 1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제가 좀 3분밖에 안 지났군요. 제가 그래도 찾고 싶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많이 얘기하신 분들 보면요. 많이 얘기했어요. 그걸 아실 겁니다. 본인들은 좀 자제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AI 시대에 좀 우리가 회의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기계가 마치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딱딱 자르지 마시고 분위기 좋게 흘러가다가 목사님 우리가 15분까지 가요. 그렇게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분위기도 살고 갑자기 진행되다 딱 잘라버리면 이거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AI 시대 잠깐 우리 이영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공적인 자리 왜냐하면 같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노동에 대한 어떤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뭐라 그럴까 철학이랄까 가치 노동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AI 시대하고는 정면으로 이게 지금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노동의 어떤 개념이랄까 이것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노동의 소중함,
노동을 통해서 존재 어떤 가치의 실현, 인간 존재의 가치 실현 이런 것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소중한 어떤 그런 철학들이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AI 시대에 갑자기 노동 안 해도 먹고 산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니까 아무 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차이. 그런 얘기들은 이 자리에서 네. 30초 좀 남았죠. 아니 이제 지났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얘기가 같이 공유됐으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칙에 따라서는 앞쪽에서부터인데 저기 김하나 전사님한테 제가 이제 네. 네, 서울로의 김하나입니다. 저 신학교육과 목사 수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손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선교정책협의회에 와서 이런 인권교육, 에큐메니컬 선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에큐메니컬 선교 과목이 아예 개설이 되지 않아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해서 전혀 배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목회 실습의 과정들이나 그리고 목회 실습 어제 교육 전도사 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들 하셨는데 이제 그 교육 전도사 과정도 교육 과정이라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목사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역량 강화를 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들은 사실 교회의 대체 인력 예산이 어려워서 전임을 쓸 수 없는 곳에 저희가 가서 대체 인력적으로 일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운 게 없는데 가서 이제 맨땅에 헤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또 그런 과정들을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외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금요일 쉬어야 된다는데 사실 제가 이광희 전도사랑 동기라 저도 12년 전도사 했는데요. 12년 동안 월요일, 금요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외를 다니느라. 세미나를 쫓아다녀서 가서 교육 전도사 하려면 배워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가서 배우고 학교 과정은 학교 과정대로 따로 하고 또 노회는 또 노회대로 가고 사실 이게 하나로 엮여져서 목사 수련을 하는 과정으로 통합되어야 되는데 따로 다 과정을 클리어해야지 이 과정이 끝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하는 데에 학생들이 물론 저희가 와갖고 주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학교 당국에서 그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가 어떤 지금 소통과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와 있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할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의 지점들의 장을 만드는 헌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타이틀을 통합선교정책협의회라고 해서 내 위원회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좀 욕심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들도 신학교육의 문제도 목사 수련생 문제도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더 많이 결부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논의도 정말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면 그 모임도 따로 해야 된다. 아까 김하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그 관계된 교수님이든지 학교 행정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분들이 오셔서 뭘 고민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저는 따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통합선교정책협의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선교적인 환경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멋있는 삶, 매력적인 삶, 그런 교회의 모습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박수하고 오늘 종합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